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30번째 이야기. 퀸스 입시반이 만들어지다. 마릴라는 뜨개질 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에 피로감이 돌았다. 요즘 들어 눈의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 같아서 다음번 샬롯타운에 가면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어둠이 몰려오고 별빛이 초록 지붕집을 향해 반짝이는 11월의 어느 저녁. 붉게 넘실거리며 타오르는 난로불만이 부엌을 밝히고 있었다. 애는 양탄자 위로 몸을 둥글게 말고서는 단풍나무 장작에서 스며나오는 수백 년 묵은 여름 햇살이 불꽃이 되어 이글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을 읽던 중이었지만 책은 바닥에 내팽겨친 채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띠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번쩍이는 스페인의 성곽이 안개와 무지개에 포근히 안겨있는 모습을 떠올렸고 환상적이고도 매혹적인 모험이 구름이 자욱한 대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모험은 항상 승리로 끝이 났고 현실에서처럼 절대 앤을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마릴라는 다정한 눈빛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난로불과 그림자가 시야를 흐려놓았기에 망정이지 지금보다 좀 더 빛이 밝았더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표정이었다. 마릴라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이 깡마르고 잿빛 눈을 지닌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애정은 너무나도 깊고 강렬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했다. 한낱 인간에게 이런 강렬한 애정을 준다는 것이 죄악은 아닐까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마릴라는 앤이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 양 아이를 엄하게 대했고 야단치곤 했다. 분명 앤은 마릴라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리라. 종종 앤은 마릴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고 그녀가 동정심과 이해심이 부족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앤은 늘 마릴라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나무라곤 했다. 문득 마릴라가 앤을 불렀다. 앤, 너가 다이애나랑 밖에 나갔을 때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다. 앤은 상상의 세계에서 퍼뜩 현실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래요? 제가 집을 그때 비워서 아쉽네요. 저는 유령의 숲에 있었는데 지금 그 숲은 정말 아름다워요. 고사리며 보드라운 잎사귀들, 크래커베리 같은 숲속 식물들이 곤히 잠들었어요. 봄이 올 때까지 잘 자라고 잎사귀로 이불을 덮어준 것 같아요. 아마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잿빛 요정이 어젯밤 달이 떴을 때 몰래 다녀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애나는 유령의 숲에 대해 상상한 이야기 때문에 엄마에게 잔뜩 혼이 났던 걸 잊지 못하는가 봐요. 다이애나의 상상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상상력에 그림자를 들이워 버렸으니까요. 린다 아주머니는 머틀벨이 그림자처럼 어둡대요. 루비 길리스한테 왜 머틀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어두운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한테서 배신을 당해서 그럴 거래요. 루비 길리스는 시도 때도 없이 남자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남자를 끌어들여 생각하는 건 안 좋지 않을까요? 다이애나와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멋진 독신 여성으로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다이애나는 아직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것 같아요.
거칠고 용맹스러운 나쁜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게 더 고결해 보인다나요? 다이애나와 저는 요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예전보다 많이 컸으니 더 이상 유치한 이야기는 안 어울리잖아요. 벌써 14살이라는 게 우울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스테이시 선생님은 지난 수요일에 10대가 된 여자애들만 시냇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고는 20살의 우리 인성이 형성될 무렵이 되면 10대 때 품은 습관과 이상들이 남은 생의 토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세울 수가 없다고도 하셨어요. 다이애나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을 더 이야기했죠. 저희는 정말 진지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항상 조심하자고 다짐했죠.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건 모두 배우고 최대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살이 되었을 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살이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오싹해요. 엄청 늙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다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테이시 선생님은 왜 오신 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려던 거였다, 앤. 너가 통 말할 틈을 안 주니 원. 선생님이 너에 대해 말씀하시더구나. 앤은 지레 겁을 먹은 눈치였다. 저에 대해서요? 아, 무슨 얘긴지 알 것 같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말았어요. 어제 오후 캐나다 역사 시간에 배너를 몰래 읽다가 스테이시 선생님께 딱 걸렸거든요.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책이었는데요. 점심시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전차 경주가 시작되려는 장면에서 마침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배너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배너가 진다면 문학적 정의감이 잘 드러나지 않은 작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역사책을 펴놓고 책상이랑 무릎 사이에는 배너를 숨겼죠. 제가 마치 역사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게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스테이시 선생님이 통로를 통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고개를 들자 선생님이 무서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마릴라 아주머니. 특히 조시파이가 크크대고 웃을 때에는 더 그랬죠. 스테이시 선생님이 배너책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쉬는 시간이 되자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2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공부에 매진해야 할 때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역사책을 읽는 척해 선생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었고 선생님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반성의 의미로 배너책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차 경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음 이야기가 아무리 궁금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스테이지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절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여기까지 와서 아주머니께 다 일러 바치시다니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다. 너가 죄책감을 느껴서 털어놓은 것 같은데 학교에 소설책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넌 소설을 너무 많이 읽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땐 소설을 읽는다는 건 꿈도 못 꿨단다. 앤이 발끈했다. 어떻게 배너와 같은 종교서적을 소설이라고 부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주일학교에서 읽기에는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 주중에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이제까지 스테이지 선생님이나 앨런 사모님이
13살 반이 조금 넘은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추천해주신 책만 읽었다고요. 저는 선생님과 약속했어요. 한 번은 제가 유령의 집에 얽힌 무서운 미스터리라는 미스터리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 책은 루비 길리스가 빌려준 건데 정말 흥미진진하고 오싹했어요. 몸 안에 혈관이 다 얼어붙는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런 책은 어리석고 해롭다고 하셨어요. 비슷한 부류의 책들도 읽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른 채 책을 돌려드리는 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전 스테이시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를 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마릴라가 말했다. 나는 램프에 불이나 밝히고 일을 해야겠구나. 보아하니 너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너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안중에도 없구나. 네 입을 종알대기 바빠서 다른 건 관심도 없다고. 앤이 미안한 듯 말했다. 아, 아니에요. 전 정말 듣고 싶어요. 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할게요. 저도 제가 말이 많다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입 다물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좋아. 스테이시 선생님이 고학년 중에 킨스에 입학시험을 치를 학생들을 따로 모아 반을 만들 계획이시란다.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보충 수업을 하실 건가 보더라. 그래서 너도 그 반에 들어가고 싶은지 나와 매슈에게 물어보려고 오신 거야. 네 생각은 어떠니? 퀸스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고 싶니? 애는 무릎을 꼿꼿이 펴고서는 두 손을 그어쥐었다. 아, 마릴 아주머니, 그건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정확히 말하면 루비와 제인이 입학시험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부터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앤드루스 아저씨가 그러는데 프리스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50달러가 필요했대요. 프리스는 기아하게 젬병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슈 오라버니와 내가 너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너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여자도 자기 생계는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슈와 오라버니가 내가 여기 있는 한 여긴 항상 너의 집이란다.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단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해. 그러니 원하면 킨스 아카데미에 들어가도록 해, 앤. 앤은 달려가 마릴라의 허리를 껴안고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전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를 갚을 거예요. 하지만 기하학은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 외의 것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잘해낼 거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너가 밝고 성실한 아이라고 하셨어. 앤이 허영심에 가득 차게 될까 염려하여 마릴라는 스테이시 선생이 앤에 대해 했던 말을 모조리 알려주지는 않기로 했다. 너무 책에 파묻힐 건 없어. 아직 서두를 것까지는 없거든. 입시를 치르기까지 1년 반이나 남았지 않니? 그래도 선생님은 제때 시작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구나. 앤은 행복한 듯 말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게요. 왜냐하면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앨런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걸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한대요. 스테이지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는 건 가치 있는 목표겠지요. 마릴라 아주머니, 교사는 정말 고결한 직업인 것 같아요. 머지않아 퀸스 입시반이 만들어졌다. 길버트 블라이스,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루스, 조시 파이, 찰리 슬론, 그리고 무디 스퍼전 맥버슨이 등록했다. 다이애나 베리는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부모가 다이애나를 퀸스 아카데미에 보낼 의사가 없어서였다. 이건 앤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다. 미니메이가 후두염을 앓았던 밤 이래로 다이애나와 앤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퀸스 입시반 첫 수업을 들으려고 방과후에 남아있는데 앤은 다이애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자작나무 길과 제비꽃 골짜기를 외로이 걸을 다이애나를 생각하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꾹 참았다. 갑자기 목구멍에서 뭔가가 걸린 듯했다. 앤은 허둥지둥 라틴 문법책을 펼쳐들고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감췄다. 길버트 블라이스나 조시 파이에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날 밤 앤은 침울하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전 죽음의 쓴잔을 마신 것 같았어요. 앨런 목사님이 지난주 일요일에 설교에서 하신 말씀처럼요. 다이애나가 혼자 집에 가는 걸 보았어요. 다이애나도 같이 입시반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 말씀처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벽한 걸 기대할 수는 없는가 봐요. 린드 아주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데 진실을 많이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퀸스 입시반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인과 루비는 교사가 될 거래요. 그게 장래 희망이라고 했어요. 루비는 2년 정도 교사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할 거래요. 제인은 평생 교사 일을 할 거고 절대 결혼은 안 할 거래요. 선생님이 되면 월급을 받지만 남편은 생계에 도움도 안 되면서 생활비만 달라고 할 것 같대요. 제인은 아마 자신이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제인의 아버지는 괴짜 노인이고 엄청난 구두쇠래요. 조시파이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할 거래요. 생활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남의 돈을 동냥받아 공부하는 고아들은 공부를 빨리 마쳐야 하지만 본인은 상황이 다르다나요. 무디 스퍼전은 목사가 되고 싶대요. 린드 아주머니는 무디가 이름값을 하려면 별 수 없을 거래요. 전 못되게 굴 생각은 없는데 무디 스퍼전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웃겨요. 그 애는 통통하고 큰 얼굴에 작은 푸른 눈을 지닌 개구쟁이잖아요. 귀는 어쩜 날개처럼 축 늘어져서 얼굴에 붙어 있는지. 하지만 어른이 되면 좀 더 지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찰리 슬로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될 거래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찰리 슬로는 절대 그 분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대요. 요즘 정치는 악당들이나 하는 것인데 찰리는 너무 솔직하다나요? 길버트 블라이스는 뭐가 되고 싶다고 하든. 애니 줄리어스 시저 책을 펼치는 것을 보며 마릴라가 물었다. 그 애의 장래 희망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기나 하려나. 앤이 얕잡아 보듯 말했다. 길버트와 앤은 서로 보란듯이 경쟁을 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앤이 일방적으로 길버트를 이기려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길버트도 작정하고 앤처럼 반해서 1등을 하고 싶어 했다. 길버트는 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 두 사람의 실력이 월등히 높은 것을 말 안 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경쟁을 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경쟁의식 위에에도 연못에서 사과를 거절당한 후로 길버트도 앤셜리의 존재를 대놓고 무시했다. 다른 여자아이들하고는 이야기도 나누고 장난도 쳤다. 책을 빌리기도 하고 퍼즐을 같이 하기도 했다. 수업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기도 모임 혹은 토론 클럽 후에는 집에 같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앤셜리에게만큼은 철저히 무관심했다. 앤은 길버트의 무관심이 달갑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겠다고 되뇌었지만 말처럼 되지 않았다. 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자였고 그가 신경 쓰였으며 빛나는 호수에서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길버트에게 다르게 대답했을 것 같았다. 어느 순간 길버트에게 느꼈던 오랜 분노는 깔끔히 사라져버린 듯했고 분노가 절정에 치달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 감정을 남몰래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앤 본인도 당황했다. 예전의 사건과 감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이전의 분노감을 되찾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연못가에서의 돌발적인 분노가 마지막이었다. 앤은 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길버트를 용서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길버트는 물론이거니와 다이애나와 다른 그 누구도 앤이 오만하고 못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의 감정은 깊은 망각 속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지금 여기서 밝혀두자면 그 결심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에 작정하고 앤에게 쌀쌀맞게 대한 길버트로서는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 그나마 위로가 된 것이 있다면 앤이 찰리 슬론을 엄청나게 매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였다. 그 외에는 순조로웠다. 저마다 각자의 할 일과 공부에 매진하며 그의 겨울을 보냈다. 앤에게 그 해는 목걸이에 달린 황금 장식이 하루에 하나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앤은 행복했고 열의에 불탔으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다. 하고 싶은 공부, 받고 싶은 상, 읽고 싶은 책,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부르고 싶은 새 곡들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목사 사택을 방문하여 앨런 사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에 초록 지붕집에는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고 만물은 다시 꽃을 피워냈다. 학업은 잠시 슬럼프에 빠졌다. 다른 친구들이 초록빛 길과 울창한 숲, 초원의 샛길로 하나둘씩 흩어질 때 학교에 남아있던 퀸스 입시반 학생들은 물끄러미 창너머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 동안 라틴어 문법과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느꼈던 흥분과 열정이 시들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앤과 길버트마저도 학업에 느슨해졌고 경쟁이 묻어졌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다가오자 선생과 학생들은 다 같이 기뻐했다. 마지막 날 저녁, 스테이시 선생이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해줬어요. 휴식과 즐거움이 가득한 방학을 보내기 바라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면서 다음 학기를 위해 건강과 활기, 포부를 가득 키워오도록 해요. 입학시험을 앞둔 마지막 해는 전쟁과도 다를 바 없을 테니까요. 조시파이가 물었다. 다음 학기에도 오실 건가요? 스테이시 선생님? 조시파이는 어떤 질문에도 주저함이 없었고 이번 경우만큼은 반 학생들이 모두 조시파이에게 고마워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스테이시 선생에게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테이시 선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학교 전체에 과다했다.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건 곧 스테이시 선생이 수락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퀸스 입시반은 가슴을 졸이며 선생의 답변을 기다렸다. 스테이시 선생이 답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학교로 갈까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A번니에서 계속 가르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곳 학생들과 너무 정이 들어서 떠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무디 스퍼전이 와 하고 외쳤다. 무디 스퍼전은 감정을 잘 드러내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그 후 일주일 동안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다. 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기뻐요, 스테이시 선생님. 선생님이 안 돌아오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제가 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애는 교과서를 낡은 가방에 몽땅 담아서는 담요 상자에 던져놓고 열쇠로 걸어 잠갔다. 애니 마릴라에게 말했다. 방학 동안 책은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이번 학기 동안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기하학 공식을 모조리 다 외울 때까지 공부를 했다고요. 이젠 공식에서 작은 기호 하나만 바뀌어도 알아차릴 정도예요. 공부에 관련된 거라면 이젠 진절머리가 나요. 이번 여름에는 대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거예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신줄을 놓고 놀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이번 여름은 정말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어린 소녀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내년에도 계속 키가 자라면 치맛단을 늘려야 할 거래요. 안 그러면 다리와 눈밖에 안 보이게 될 거라나요. 좀 더 긴 치마를 입게 되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겠지요. 좀 더 기품 있게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 정도 안 믿게 되는 건 아닌가 겁이 나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요정들이 있다고 믿으려고요. 이번 방학은 정말 신날 거예요. 루비 길리스가 곧 생일 파티를 연대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주일학교 소풍과 교회 음악회도 있죠. 베리 아주머니는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다이애나와 저에게 저녁을 사줄 계획이시래요. 사람들은 거기서 저녁을 먹는다잖아요. 제인 앤드루스는 작년 여름에 그곳에 가봤대요. 온갖 불빛과 꽃,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손님들 때문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대요. 제인 말로는 상류 사회를 처음 엿볼 기회였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대요. 린드 부인은 다음 날 오후 마릴라가 왜 목요일 봉사활동 모임에 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들렸다. 마릴라가 봉사활동 모임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초록 지붕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마릴라가 설명했다. 목요일에 매슈 오라버니한테 심장 발작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를 두고 집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발작을 일으키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거야 쉽죠. 오라버니가 어디 나가서 짜릿한 걸 즐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리해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라버니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소리니 원. 들어와서 좀 앉았다 가세요. 차 좀 드릴까요? 그렇게 권하시니 그럼 좀 앉았다 가죠. 그냥 돌아갈 생각이라곤 전혀 없었던 린두 부인이 말했다. 애니 차를 준비하고 비스킷을 데우는 동안 린드 부인과 마릴라는 응접실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비스킷은 담백하고도 하얗게 잘 구워져서 까다로운 린두 부인의 입맛에도 맞았다. 오솔길 끝자락까지 배웅하던 마릴라에게 린드 부인이 말했다. 애는 정말 똑부러진 아이로 컸어요. 마릴라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마릴라가 답했다. 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차분하고 믿을만해요. 워낙 덤벙대는 아이였던 터라 그 버릇을 못 고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애는 이제 모든 걸 맡겨도 될 만큼 듬직해요. 린드 부인이 말했다. 3년 전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애니 이렇게 잘 자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 성질머리를 제가 어찌 잊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토머스에게 그랬다니까요. 내 말 잘 들어도 마릴라 커스보트는 본인이 저지른 일로 엄청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착오였네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난 실수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내 방식이 아니죠. 전 앤을 잘못 판단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 아이는 엉뚱하고 딴 세계에서 온 아이 같았으니까요. 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지난 3년 동안 앤이 변한 걸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얼굴도 봐요. 이젠 정말 예쁘잖아요. 물론 저렇게 창백하고 눈이 큰 아이는 내 취향이 아니긴 하지만요. 내 눈에는 다이애나 벨이나 루비 길리스처럼 생기 있고 혈색이 좋은 아이가 예뻐 보여요. 루비 길리스는 참 돋보이죠. 하지만 앤이 그 아이랑 있을 때면 앤이 미모에서는 좀 처질지 모르겠지만 왠지 다른 아이들은 평범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꾸몄다는 인상을 받게 해요. 앤은 6월의 백합 같다고나 할까요? 본인이 수선화라고 불러대는 꽃 있잖아요. 그 꽃이 커다랗고 붉은 모란꽃 옆에 피어있는 것 같다니까요.